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전반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지적한다면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자극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수 없으며 평정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명상록 1장입니다. 나는 벨루스 할아버지 아니우스 벨리우스 로마 총독 집정관을 지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조부로서 마르쿠스는 부친이 죽은 후 할아버지 집에서 자랐다. 바른 예절과 침착함을 배웠다. 나는 나의 아버지 아니우스 벨루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15세가 되기 전에 사망, 명상과 그분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겸손과 가식 없는 남자다운 면모를 배웠다. 나는 나의 어머니 도미니티아 루킬라 카틸리우스 세베루스의 손녀이자 마르쿠스의 어머니로부터 경건함과 관대함 그리고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까지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며 부유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는 거리가 먼 검소한 생활 습관을 익혔다. 나는 나의 증조 할아버지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의 외증조부인 카틸리우스 세베루스 로마의 총독과 집정관을 지냈다. 학교 교육을 받는 것보다 훌륭한 스승을 집으로 모셔서 배워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가정교사이신 나의 스승으로부터 나는 검투 시합 등의 경기에서 어느 한쪽을 응원하거나 그 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나는 그분으로부터 인내심과 자제력을 배웠으며 나 자신의 일에만 정신을 쏟아야 하며 결코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디오그네투스 화가이자 철학자로 마르쿠스는 11살 때 그를 통해 수토와 철학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하찮은 일에 탐욕해서는 안 되며 마법사나 주술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싸움을 시키기 위해 동물을 기르거나 그런 오락은 피해야 하며 그러한 것들로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솔직한 말에 분개해서는 안 되며 바케이우스로부터 시작하여 탄다시우스를 거쳐 마르키아누스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의 학문에 친숙해져야 하며 어려서부터 작문을 해야 하며 널판지나 짐승 가죽 위에서 잠을 자는 등의 보통의 그리스인들이 받는 엄격한 훈련을 받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루스티쿠스 마르쿠스에게 법률을 가르쳤던 스토학파의 철학자 마르쿠스의 친구이기도 하다. 로부터 내 성격의 잘못된 점과 더 훈련해야 할 점들을 배웠으며 개변 논자들의 수사법에 열중함으로써 그릇된 길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과 확실하지도 않은 자신의 이론을 글로 쓴다거나 홍계조로 연설을 한다거나 금욕주의나 이타주의자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나는 그로부터 수사학이라든가 시 언어의 기구를 상가야 하며 집안에서 화려한 몸치장을 한다거나 타락한 취미를 피해야 하며 편지를 쓸 때는 그 자신 루스티쿠스 시누에사에서 나의 어머니에게 써 보냈던 편지와 같이 쉬운 문체로 써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그로부터 내게 화를 내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나와 화해를 하고 싶어 하면 즉시 화해해야 하며 책을 읽을 때는 피상적인 이해로 만족하지 말고 정독을 해야 하며 수다스러운 사람들의 말에 성급히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누스티쿠스는 자신의 서재에 있던 에피테투스의 논문을 내게 주었는데 그로 인해 나는 처음으로 에피테투스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는 아폴로니우스 칼케톤에서 로마로 온 마르쿠스의 철학 선생님
그가 맨 처음 마르쿠스의 부름을 받고 궁정으로 왔을 때 그는 선생이 학생에게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며 학생이 선생에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로부터 모든 일에 운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한순간이라도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나는 그로부터 뼈저린 고통이나 자식을 잃은 괴로움, 고질병에 걸려 괴로운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동요됨이 없이 한결 같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한 인간이 한편으로는 매우 격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온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산 증거였다. 그의 설명은 항상 명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과 철학을 가르치는 재능을 그의 재능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나는 친구들이 거짓 호의에 비굴한 느낌이나 매정한 인상을 주지 않고도 받아들이는 방법을 그에게서 배웠다. 나는 섹소투스 플루타르크의 손자 마르쿠스의 철학 선생 중 한 사람으로부터 자애로움과 아버지다움 위엄을 가정을 다스리는 법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또한 자의식이 깃든 품위와 친구를 위한 세심한 관심, 교양 없는 사람들과 분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으로 참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 상대방에게 알맞은 예의를 지켰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그 어떤 아첨보다 그와의 교제를 더 유쾌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그를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인생의 필수적인 원칙을 결정하고 체계화하는 그의 방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일목요연했다. 그는 결코 분노 등의 어떠한 격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으며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항상 깊은 애정에 차 있었다. 그는 남을 칭찬할 때에도 항상 과장됨이 없었으며 그의 해박한 지식을 과시하는 일도 없었다. 나는 비평가 알렉산더 그리스인으로 문법학자로부터 남의 흠을 들춰내서는 안 되며 저속한 말이나 문법에 맞지 않은 말이나 틀린 발음을 하는 사람을 꾸짖지 말고 그들에게 대답이나 확신하는 말이 아닌 그 문제에 대해 그들이 한 표현에 대해서가 아니라 함께 논의하면서 은근히 암시해 줌으로써 혹은 그 이외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표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나의 스승이신 포론트, 수사학자 마르쿠스가 자신의 스승들 중에서 가장 존경했던 인물로부터 절대 권력에는 반드시 악의와 강교함과 표리 부동함이 따르게 마련이며 귀족들에게는 대체로 보통의 인간의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플라톤 학파인 알렉산더 그리스인으로 마르쿠스의 비서로부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나 편지를 쓸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긴급한 용무를 구실 삼아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수토 학파인 카툴루스로부터 친구의 비난은 비록 그것이 온당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친구 호의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도미티우스와 아테노투스에 관한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스승에 대해 말할 때는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해야 하며 아이들에게는 진심 어린 애정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나의 형제인 세베루스, 마르쿠스에게는 형제가 없었다. 소유 학파인 클라우디우스 세베루스로 추측됨. 그의 아들이 마르쿠스의 둘째 딸과 결혼했으므로 형제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로부터 친척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정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나는 그를 통해 드라세아, 카토, 헬비우스, 디온 그리고 브루투스를 알게 되었으며 만인평등과 언론의 자유의 기초를 둔 공화국의 개념과 무엇보다도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치 형태의 개념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나는 그로부터 항상 변함없이 철학을 존중할 것과
선행을 하는 일에 열중할 것, 관대함, 낙천적인 성품, 그리고 친구의 우정에 대한 믿음을 배웠다. 그는 어떤 사람을 꾸짖어야 할 때는 그 사람을 맞대놓고 솔직하게 꾸짖었으며 그의 친구들이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솔직하게 말해 주었다. 나는 막시무스, 스토학파의 철학자 마르쿠스의 총애를 받았으며 집정관을 지냈다. 로부터 자제력과 확고한 목표의식, 질병에 걸린다거나 그 외의 어떤 불운 속에서도 항상 케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품위와 온한 성품이 훌륭하게 조화된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모든 의무를 아무 불평 없이 묵묵히 수행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는 그가 믿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며 옳다고 판단한 것만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신뢰했다. 그는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서두르거나 늦장을 부리거나 당황한 일이 없었으며 낙담하여 의기소침해지거나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거나 화를 내거나 질투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항상 온화하고 간대하고 진실했으며 그의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은 수양을 쌓아서 된 것이라기보다는 전성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에게서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자신이 그것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없었다. 그는 또한 뛰어난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나의 아버지 마르쿠스의 생부 아니오스 벨루스가 아니라 그의 양아버지인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로부터 너그러움과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속된 명예 따위에는 전혀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분은 근면하고 인내심이 있었으며 공익을 위해 충원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귀를 기울였으며 보상을 할 때는 그 공적에 따라 공평하게 했으며 엄하게 다스려야 할 때와 고삐를 늦춰야 할 때를 잘 알고 있었으며 소년들에 대한 온갖 열정을 자제했다. 그는 사리가 깊었으며 친구들에게 식사에 참석하기를 강요하거나 자신의 여행에 동행하기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를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심히 해야 할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끈기 있게 연구했으며 소홀하게 처리해버리는 일이 없었다. 친구들에 대한 그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으며 변덕스럽거나 지나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일에 직면하여 흔들린 일이 없었으며 항상 쾌활하고 긴 안목을 갖고 있었으며 세세한 일에게까지 조심성 있게 대처해 나갔다. 그는 칭찬과 아첨을 분갈할 줄 알았고 자신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폈으며 여러 가지 자원을 빈틈없이 관리했으며 그로 인해 일어나는 비난을 감수했다. 그는 미신을 믿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에게 허리를 굽힌다든지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었으며 결코 원색적이거나 신기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운명이 자신에게 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아무런 만족이나 가책 없이 받아들였다. 그래야 그것들이 곁에 있을 때에도 그는 그것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즐겼으며 그것들이 없을 때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궤변가라든가 아첨꾼이라든지 현학자라고 불릴 만한 것이 없었으며 누구나 그를 아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으며 성숙하고 완성된 인격체라고 생각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진정한 모든 철학자들을 존경했으며 사이비 철학자들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현혹되지도 않았다. 그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도 정중하면서도 사교적이었으며 지나침이 없었다. 건강에 대한 그의 관심은 대단했지만 그렇다고 오래 살려는 간절한 욕망은 없었다. 그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외모에 소홀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의사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거나 약을 바르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웅변이나 법률이나 윤리학이나
그 밖의 어떤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시기심을 갖지 않고 그들에게 복종했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모든 일에 선조들의 전통을 따랐지만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자랑 삼아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는 불안정함과 변화를 싫어했으며 한 곳에 머물거나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을 좋아했다. 극심한 편두통을 앓고 난 후에도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새로운 활력과 온 힘을 기울여 정상 업무를 수행했다. 그에게는 비밀이나 기물 문서가 많지 않았으며 가지고 있는 것들도 모두 국가의 중대사에 관한 것들 뿐이었다. 그는 공적인 행사, 공공 건물의 신축, 기부금의 분배 등에도 신중했으며 그들의 갈채보다도 항상 그 일의 필요성 여부를 생각했다. 그는 직무 시간에 목욕하는 일이 없었으며 집을 짓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고 음식이나 옷의 색깔과 옷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용모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의 옷들은 노리움, 안티니우스 피우스의 별장이 있는 곳에 있는 별장에서 가져왔고 일상용품은 나누비움 라티움에 있는 도시 안티니우스 피우스의 출생지에서 가져왔다. 투스쿨룸, 로마 동남쪽 약 20km 지점에 있는 옛 도시에 있는 세리, 토지 관리인에게 용서를 빌었을 때 그가 보인 행동은 유명한 일화로 그 일은 그의 모든 행동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본이었다. 그는 거칠지도 않았고 냉혹하지도 않았으며 격렬하지도 않았다. 그는 결코 흥분한 일이 없었다. 그는 모든 일을 분석하고 저울질했으며 그에 따라 시간을 할애하여 조용히 질서정연하고 단호하고 끈기 있게 처리했다. 소크라테스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것들은 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약해서 자제하지 못하는 것을 자제했으며 지나치게 향락에 빠져 즐길 줄 모르는 쾌락들을 그는 즐길 줄 알았다. 막시무스가 병석에 누워 있을 때 보여준 것과 같이 그는 어떤 경우에도 자제할 줄 아는 강함, 자제력, 냉정함 등 불거리 정신을 지닌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나는 훌륭한 조부님과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누님, 훌륭한 스승님들, 훌륭한 가족, 훌륭한 친척들, 훌륭한 친구들, 그리고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 신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쉬운 나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불화가 없었음에 대해 그리고 나를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준 데 대해 나는 신들에게 감사한다. 또한 내가 할아버지의 소실 밑에서 그다지 오랫동안 양육되지 않아도 되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나의 순결을 지킴으로써 성급하게 성인이 되지 않고 나의 청년기를 연장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나는 신들에게 감사한다. 또한 내가 황제이신 나의 아버지 밑에서 나의 모든 허영심을 고치고 호위병이나 화려한 옷이나 장식용 등불이나 조각품들, 그 밖의 외적인 화려함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궁정생활과 동설자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거의 평민 생활 상태로 낮출 수 있는 생활 태도를 배울 수 있었음에 대해 하늘에 감사한다. 또한 도덕적인 성품을 내게 자기 수양을 일깨워주고 애정과 존경심으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동생 니키우스 벨루스, 마르쿠스의 의동생을 가질 수 있게 있었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자식들이 정신적, 신체적 불구가 아닌 데 대해서 신들에게 감사한다. 또한 수사학과 시학, 그 밖에 나의 시간을 빼앗아 갔을지도 모를 다른 학문에 대한 나의 한계를 보여준 데 대해서 나는 신들에게 감사한다. 만일 내가 그런 학문들의 성과를 보였다면 나는 그런 학문들에게 지나치게 몰두하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게을리했을 것이다. 또한 나의 스승들이 아직 젊다는 것을 핑계로 뒤로 미루지 않고 그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지위에 그들을 일찍 앉힐 수 있었음에 대해서 신들에게 감사한다. 또한 나는 아폴로니우스,
루스티쿠스 그리고 막시무스를 알게 된 것에 신들에게 감사한다. 또한 나는 자연에 따라 사는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그리고 자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음에 대해 신들에게 감사한다. 내가 받은 신들의 호의와 도움과 격려는 나로 하여금 무조건 그런 자연생활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 만일 내가 아직도 그 목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잘못은 나로 하여금 자연생활을 상기시켜주는 신들의 호의와 도움과 격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나는 나의 신체적 건강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의 생활을 감당해 낼 수 있음에 대해 신들에게 감사한다. 내가 베네딕타 하드리우스 황제의 첩과 데오도투스 확실하지 않지만은 하드리우스 황제가 총애했던 시녀였다는 설이 있다. 와 관계를 가진 일이 없음에 대해 그 후 욕종에 사로잡혔을 때에도 그곳에서 헤어날 수 있었음에 대해 신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때때로 루스티쿠스에게 화를 내긴 했지만은 후회할 만큼 지나친 적이 없었음에 대해서 신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젊어서 돌아가실 운명을 타고나긴 했지만은 마지막 몇 해를 그분과 함께 지낼 수 있었은 게 대해서 신들에게 감사한다. 또한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이 내게 있었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이 남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처지를 당할 일이 없었음에 대해서 신들에게 감사한다. 또한 온순하고 사랑스럽고 소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나의 자식들을 위해 훌륭한 스승을 모실 수 있었음에 대해서 하늘에 감사한다. 또한 꿈을 통해 여러 가지 치료법을 계시받은 것에 대해서 특히 카이에타와 크리사에서 신탁을 통해 각혈과 현기증을 치료할 수 있게 해준 신에 대해서 신들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내가 철학에 몰두했을 때 소피스트들에게 현혹되거나 논문을 쓴다든지 산단 논법을 해결하기 위해 책상에서 나의 온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과학과 문제들에 빠져들지 않았음에 대해 신들에게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늘과 운명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마르코스 아우넬리우스 명장록 제1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17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입니다.